10일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살다 보면 기쁜 일이 있으면 괴롭고 힘든 시간도 함께 따라온다. 그럴 땐 어느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것이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 역시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 때 아내가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란 이 말을 듣고 제기를 해서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주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가? 그럼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챙겨라. 옳고 그름을 묻지 말고 편안히 경청하고 고개만 끄덕이고 추임새만 넣어라.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그것만으로 이미 상대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으로 재충전해서 새롭게 나갈 힘을 얻을 것이다. 인간의 말은 말하는 사람의 뜻대로 전달되지 못한다. 말은 듣는 사람 마음대로 해석하고 풀이한다. 외국어처럼 해석이 잘못되면 모든 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말은 아끼고 불필요한 논쟁은 가급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잘 되겠지, 이유가 있겠지, 이런 말들을 적절하게 자주 구사하여야 한다. 말과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앞세우고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진정한 믿음과 마음을 얻는 것이다. 인생은 사람이다. 사람을 얻어야 인생도 얻고 성공은 자석처럼 저절로 따라오게 마련이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 말기에 한비자의 시철학에선 시기와 상황에 적절하게 상대의 약점을 들추지 말고 조심스럽게 처신해서 말하라고 한 영린지와 뜻이 있다. 상대방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 약점을 함부로 건드리면 결국은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영린지와의 고사입니다. 용의 목줄기 아래에 방향이 거꾸로 난 비닐을 영린이라고 합니다. 전설상의 용은 원래 순한 동물이어서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잘 길들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순한 동물입니다. 예컨대 용은 길들이는 사람에게 잊어서는 안 될 금기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의 목줄기에 난 바로 이 영린이라는 비닐을 잘못 건드리면 그 온순한 용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물어 죽인다는 것입니다. 용은 부리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길들일 수 있지만 그 용의 목에 난 거꾸로 역지의 비린닌 자 영린만큼은 건드린다면 반드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경고이지요. 현실은 상대방의 가장 취약한 약점을 건드리는 것이 승리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가장 약한 점을 찾아내고 상처내고 가시로 찔러댑니다. 돈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에게 돈 자랑을 한다면 결코 좋은 감정을 가질 리 없겠죠. 그러나 명심해야 합니다. 그 아픔이 큰 만큼 상대방이 갖고 있는 원한과 보복도 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현재가 어떤 모습인지가 중요하지 과거에 집착하는 이는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다. 시대의 트렌드와 인간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당신은 늘 과거 속에서만 살고 있는 것이다. 상대의 상황과 기분을 잘 파악해서 서로가 원한과 오해의 말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신일 것이다. 그러니 타인과의 만남과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는 얘기가 다를 것이다. 모임이나 세미나를 가면 성공한 대기업 회장이나 대사관, 외교관들처럼 그들과의 만남 자체만으로도 한 가지라도 인생의 모티브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자신과 같은 부류를 만나면
발전적인 토론을 못하고 밤새 술만 마시고 타인을 욕하고 새벽까지 이어진 술판은 결국에는 자기 신세 한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문득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기 바쁜 자신을 발견했을 때 혹시 스스로가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과 패배의식 때문은 아닐까요? 나는 어떤 인간에 속하는지는 일상에서 자주 쓰는 말투에서 찾으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평소 자기 수양을 하는 이들은 남의 비방을 안 하리라 다짐을 하지만 스스로가 심한 자책을 하기도 한다. 인간은 누구나 혁명적인 위대한 본능이 숨어 있는 잠재된 천재들이다. 동물원에서 태어나 재롱이나 피우던 호랑이는 들개를 만나면 쩔쩔매기 마련이다. 하지만 호랑이는 야수의 본능이 살아 숨쉬고 있다. 그 야수의 본능을 깨워주면 밀림의 왕이 되는 건 시간 문제다. 야수의 야성, 언어가 다시 태어난 곳을 찾아오는 본능처럼 혁명과 개혁의 본능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꿈틀거리고 있다. 지금 지나온 나약하고 비굴한 내면의 껍데기에는 모두 훌훌 던져버려라. 자신의 부족한 것은 자신만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모자람과 부족함이 당신의 꿈에 대한 목마른 갈증을 계속해서 재촉할 것이다. 히딩크 전 축구대표 감독이 난 항상 배고프다 라는 말은 승리에 배고프다, 목마르다, 더 많은 승리를 원한다 등 이런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스티브 잡스 또한 유명한 명언 Stay hungry는 배고픔을 유지하라. 이 말은 배고픔을 유지해야 늘 창의적 생각이 잘 떠오르고 능동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 란 이 뜻 마찬가지로 결코 배부르고 만족하지 마라. 그러면 너의 그릇을 채울 수 없다. 너의 그릇은 너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 너는 나를 닮았기 때문에 꾸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소크라테스의 정신을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뇌 속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류의 봄을 이끈 가수 보아는 타인을 이기기 위해 노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부단히 자신의 단점과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혹독하게 연습했다는 것이다.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기 위해선 자신이란 큰 선부터 넘어서야 한다. 박지성 또한 슬럼프가 오면 꼴 넣는 가슴 벅찬 그 순간을 떠올리며 엔돌핀이 분비되어서 단숨에 슬럼프를 이겨낸다고 한다. 한 분야의 탑인 그들도 자신만의 노하우로 슬럼프를 간단하게 벗어납니다. 바로 타인보다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극복할 때 당신은 이미 매혹적인 존재로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될 것이다.